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혜윤입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고 출발 전 최소 1분 정도의 예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엔진 오일이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함인데요. 자동차 관리를 위한 엔진 오일 예열은 필수이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월 13일 수요일 생방송 시카고 지금 시작합니다. 간밤에 들어온 뉴스 브리핑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수가 총 14만 7,989명으로 확정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 중 미중서부 지역 유권자 수는 재외선거인 458명, 국외 부재자 2,334명을 합한 2,792명입니다. 재외선거는 해외에 있는 한국 국적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재외선거를 신고 신청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확정된 유권자 중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 부재자는 11만 9,897명입니다.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2만 8,092명입니다. 이번 재외선거 유권자 수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보다 34.6% 줄었습니다. 2020년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14% 감소했습니다. 재외선거 유권자를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 지역 거주자가 51.2%로 가장 많았고 미주 거주자가 31.5%, 유럽 거주자가 13.3%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재외선거 유권자의 96%가 아시아, 미주, 유럽 등 세계 대륙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는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많았고 공관별로는 일본 대사관, LA 총영사관, 상하이 총영사관 순이었습니다. 주 시카고 총영사관은 12일부터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에게 신고 신청 시 기재한 전자우편으로 재외투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자우편을 미기재한 유권자에게는 우편이나 전화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주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재외투표소는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 미시간 한인문화회관, 인디아나 한인회관, 미네소타 한인회관 등 총 4곳에서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랑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고 국회 교섭단체 정당 추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 군선관유로 보내집니다. 개표는 4월 10일 선거일 투표 종료 후 국내 투표와 함께 진행됩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여자친구인 20대 여성과 함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한 명이 나머지 한 명을 총격 살해 후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한인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근교 버지니아주 알링턴 경찰국은 지난 5일 오후 4시 15분경 500블락 펜타곤시티 12가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 건물 15층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내부 침실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남녀를 발견했으며 이후 이들의 신원이 한모 씨와 비한인 여성으로 서로 연인 관계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신고는 이들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문의에 따라 아파트 매니저가 이들의 집에 방문했다가 이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링턴 경찰국은 수사 결과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서 외부 침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사망자 중 한 명이 상대방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동기가 이들 남녀의 동반 자살 시도였는지 아니면 연인 사이에 가정폭력에 의한 살해 후 자살이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정확한 사인 등은 검찰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노후 삶의 안전판인 은퇴자금 계좌 401k 가입자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조기 인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생활비가 부족해진 탓입니다. 401k 조기 인출이 급증한 현상을 놓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인들이 401k 계좌를 마치 현금 인출기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11일 전했습니다. 미국 내 401k 500만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뱅가드 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1k 계좌 중 3.6%가 조기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년인 2022년의 2.8%보다 0.8%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뱅가드 그룹은 지난해 401k 조기 인출은 사상 최고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조기 인출률은 팬데믹 이전 평균 2%의 조기 인출률에 비하면 엄청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401k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직장인과 고용주가 부담해 적립하는 은퇴연금 계좌입니다. 적립금은 증시 등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이익에는 과세를 유예해주는 혜택도 부여됩니다. 하지만 59.5세 이전의 401k에서 적립금을 빼내는 조기 인출에는 소득세와 벌금이 부과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은 고용 호조로 직장인 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식료품, 보육비, 자동차, 보험료 또한 계속 오르는 상충하는 재정적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01k 조기 인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고물가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12일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전망치인 3.1%와 지난 1월 CPI 상승률 3.1%를 상회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기준금리 조기 실시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고금리 압박에 의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을 상대로 인종과 성,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북미법인에 근무했던 한인 간부 직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 소재의 삼성전자에서 시니어 매니저로 근무했던 크리스토퍼 윤 씨는 지난달 28일 텍사스 연방법원 동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회사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기독교 관련 유튜브 방송의 내용을 문제 삼아 부당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100만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연방법원 소송 자료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텍사스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전략 부서에서 시니어 매니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그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종말론과 예수의 재림에 관한 그의 종교적 믿음을 포스팅해왔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수십만 명이고 영상을 포스팅할 때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윤 씨는 주장했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 1월 회사 측은 윤 씨의 포스팅이 삼성전자의 소셜미디어 규정에 위반된다며 일부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 씨는 회사 측 지시에 따라 일부 댓글을 삭제했지만 몇몇 외부인들이 회사 측에 항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윤 씨는 소장에서 분기 업무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2022년 12월 회사가 자신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같은 해 6월 텍사스 노동위원회에 차별에 관한 불만을 접수시켰으며 11월 연방고용평등위원회로부터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허가받았습니다. 윤 씨는 소장에서 자신에 대한 해고는 텍사스주 노동법과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타이틀 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권법 7조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고용, 교육 등의 차별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최근 보잉 항공기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호주 시드니를 이륙해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향하던 여객기가 비행 중 고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기체가 강하게 흔들려 승객 등 5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칠레 라탐 항공은 성명을 내고 이날 자사 LA800편 항공기가 비행 도중 기술적 문제로 강한 흔들림 현상이 일어났다면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상 승객과 승무원 50여 명 대부분은 경상을 입었으며 오클랜드 공항 도착 직후 현장에서 치료받았지만 13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1명은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객기에는 승객 263명과 승무원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급강하하면서 안전벨트를 미처 착용하지 못한 승객들은 날아올라 천장에 부딪혔고 뼈가 부러지거나 목과 머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일부 승객은 통로에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잉 787-9 드림라이너 기종인 이 여객기는 사고에도 오클랜드 공항에 예정된 시각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보잉 기종 항공기에서 잇따라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지난 1월 5일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가 이륙 직후 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연방당국이 이 사고를 조사 중입니다. 미국에서 돼지고기 생산 공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치킨의 인기에다 건강식을 찾는 소비자 입맛 변화에 밀려 내수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는 데다 미중 무역 갈등에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 수출도 녹록지 않은 탓입니다.
11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최대 육가공업체인 타이슨 푸드는 아이오와주 페리시의 돼지고기 가공시설을 6월 29일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미국 전체 돼지고기 생산량의 약 2%인 하루 9천 마리의 돼지를 도축하는 시설로 현재 1,27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육가공업체인 스미스필드도 지난해 12월 유타주의 26개 돼지 농장과 공급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이미 지난해 10월 미즈리주의 돼지 농장 25곳도 폐쇄하고 노스캐롤라이나의 돼지고기 생산 공장도 문을 닫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업체들이 공장 폐쇄에 나선 것은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인의 돼지고기 소비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캔사스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돼지고기 수요는 20년 전보다 9% 감소한 반면 생산량은 같은 기간 25%나 증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같은 과잉 공급으로 미국 돼지고기 업체의 이익률은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덜 찾는 것은 저렴한 닭고기 선호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미국인 1인당 치킨 소비량은 2000년 77파운드였지만 올해 100파운드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돼지고기 소비는 1990년 이후 1인당 50파운드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2.2파운드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돼지고기 산업에서 25% 안팎을 차지하는 해외 수요 급감도 큰 변수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요처인 중국으로의 수출 급감이 직격탄이 됐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뉴스 잘 들었습니다. 윈티비 깜짝 선물 안내입니다. 제주에서 온 건강식품 제주차를 생방송 시청 시간인 지금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전화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드립니다. 선착순 10분께 신선하고 귀한 제주의 맛을 전해드리니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번호는 224-283-8200입니다. 오늘 알리고 코너는 미주 중서부 태권도협회 이철우 협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그 미 중서부 태권도 총연합회는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태권도는 아시다시피 뭐 정신적, 육체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인성을 지도하는 단체게 이제 태권도입니다. 네. 저희는 지도자 교육과 워크숍, 업그레이드된 그 지도법을 공유하고 참 무도인이 되는 단체입니다. 네, 13개 주를 관할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주랑 수가 같은데요. 속한 곳은 어디고 대략 몇 개의 도장이 있나요? 네, 일리노이의 그 도장들이 보니까 한 네. 750개가 돼요. 그렇게 많아요. 일리노이만.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3개 주를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일리노이 750개는 안 되지만 한 2,000개 정도 도장이 있는 걸로 됐어요. 그래서 2,000개 중에서 저희가 200개를 목표로 네. 중서부 협회 일원으로 해야 되겠다는 하고 우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는 23일에 미 중서부 태권도 총연합회가 정기 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참석 인원은 어떤 분들이 되나요? 이번에 국기원 시범단을 저희가 초대를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국기원 시범단과 함께 국기원컵 태권도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제반 사항으로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유명인사를 초청을 해서 네. 관람을 시키고 또한 그 주지사나 그다음에 상하원 의원 또한 시카고 시장께 명예 단증을 우리 국기원에 신청을 해서 추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철우 회장님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태권도를 처음 시작한 동기와 미국에서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처음 시작한 동기야 뭐 어렸을 때 네. 호기심으로 친구들과 그 도장을 찾아갔다가 시작을 했고 또 하다 보니까 또 남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내가 정말 잘하는 줄 알고 하다 보니까 또 잘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후에는 주한 미 이사단에서 태권도를 뭐 70년대부터 1990년까지 운동을 가리키다가 네.
미국 사람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여기서만 국한될 게 아니라 네. 좀 큰 데 가서 한번 가르쳐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2017년도에 시카고 태권도협회 회장을 역임하셨어요. 2년 정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 장미정 사범님이 회장님이시죠? 네. 그때랑 이렇게 비교하시면 시카고의 태권도협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물론 그때도 추진했던 거는 태권도 선후배 간의 질서 확립, 네. 그다음에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네, 그거를 하나하나 통합을 시켜가는 과정에 있었고 그런 사업을 했었고 지금 후임 회장님들께서도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네. 오는 6월에 시카고 총영사관과 함께 연계해서 국기원 초청 태권도 시범 대회를 계획하고 계시죠?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2019년도에 네. 그 국기원 시범단을 총영사배 태권도 시합에 처음 우리가 초청을 해서 공연을 했어요. 네. 9월 달에 했는데 그해 2월 달에 CBS 월드 베스트 컨테스트에서 국기원 시범단이 결승까지 올라가는 아주 굉장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그거를 2달 동안 CBS 텔레비에서 했었는데 그 공연을 텔레비에서만 보다가 직접 바로 앞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굉장한 열광의 도가니였었는데 그때 아마 그 사람들이 참 감명을 굉장히 받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네. 다시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태권도인들은 다 알겠지만 국기원에 대해서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국기원은 1972년도에 네. 설립이 됐고 세계 200여 개 나라에서 운동을 하는 단체고 현재 8천에서 1억 명이 지금 1억 명을 관리하는 그런 곳이 국기원이고요. 네. 일단은 단증 발행과 국기원 연수원 또 특히 이게 단이 올라가다 보면 이제 8단 9단이 되는데 8단 9단이 되면 네. 세계 어느 지역에서라도 한국에 와서 심사를 보고 국기원에서 심사를 보고 9단이 되면 네. 거기서 그 다음 2달 후에 그 굉장한 세레머니를 갖게 돼요. 그때는 뭐 옷도 옛날에 왕들이 입던 그런 도포를 입고 9단 수여식을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럼 검은띠 유단자들은 그 관리를 다 국기원에서 하나요? 미국에서 하는 승격 시험도 다 국기원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국기원에서 그런 걸 다 관리를 하고요. 네, 네. 그렇지만 세계 각 지역에서 모든 수련생들이 국기원의 단증을 받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그 도장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받는데 일단 한국분이 운영하는 도장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0%는 다 국기원 단증을 발급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대회든 태권도 종목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그 방법, 그 이유가 있을까요? 유지되는 비법. 비법이라는 것은 뭐 따로 없고요. 네. 그저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그 운동을 정말 잘 가르치고 네. 특히 발차기 주먹 찌르기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정신적인 교육이 우선 크니까 거기에 많이 신경을 써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죠. 네. 태권도가 미국에 처음에 정착했을 때는 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디 가나 미국에서 태권도를 만나볼 수 있지만 어떠셨나요? 네, 태권도가 미국에서 정말 뿌리내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미국에서 정말 먼저 오신 파이오니 분들, 그분들이 네. 이제 1세대였고 네. 그분들 덕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세대로 볼 수 있는데 네. 1세대 분들이 정말 헌신적인 노력, 그 사람들의 정말 우리들이 따라가지 못할 그런 정신적인 사명감, 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정말 존경하고 네. 정말 그분들한테 정말 큰 절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그리고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의 또 그렇죠. 태권도가 대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분들이 없었다면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안유하게 운동을 가르칠 수는 없겠죠. 네.
이번에 열리는 그 시범 대회는 또 샴버그에서 시작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규모를 좀 소개해 네, 주시죠. 일단 그 하퍼 칼리지에 저희들이 이제 컨택을 하고 있고 네. 일단 거기는 그 장소도 넓고 일단 교통이 좋아서 네.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가 좋아서 그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홍보는 그 SNS를 통해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메일 같은 거, 그다음에 지역 신문, 또 나가서 미 주류 언론사 뭐 ABC, CBS, 뭐 NBC, 팍스 뉴스 이런 데도 지금 컨택을 해서 네. 국기원 시범단의 공연을 네. 그 사람들이 와서 취재하게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행사 참여나 홍보는 지금 SNS 하고 계시고 다른 또 방법도 있나요? 뭐.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이제 SNS를 좀 먼저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포스터를 이제 이쁘게 만들어서 각 도장에 네. 다 배부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스포츠 태권도를 가르치시다 보면은 보람된 적도 많을 것 같아요. 많죠. 네, 어떤 때 많죠. 있으세요?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부모가 자녀들하고 와서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자녀들이 커서 네. 다시 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뭐 3대가 운동을 하고 4대가 운동을 하고 하는 거 보면 이게 가족이구나. 바로 이게 태권 가족이구나.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말은 야, this is your big house. Your small house is great, but this is a big house. So we are all taekwondo family.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저희들도 보람 있죠. 네. 그리고 더더구나 그 이제 ADHD 뭐 학습 장애를 가진 네, 네. 아이들 그 요즘에 학습 장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고 네. 있어요. 그건 물론 우리들이 먹는 그 음식 뭐 패스트푸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점점 더 그 학습 장애 아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운동을 배워서 네. 정말 향상되고 그쵸, 집중력도 생기고. 정신 집중이 되는 걸 보면 네, 네. 보람되시죠. 정말 보람 있고 또 부모들이 와서 저희들한테도 뭐 절을 많이 하죠. 감사하다고. 네. 네. 그래서 보람을 느낍니다. 네, 그렇군요. 태권도 지도자 연수는 주로 무엇을 하는 건가요? 태권도 지도 연수원은 일단 태권도의 그 교육, 네. 다시 말하면 태권도 대학원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품새 단일화, 그다음에 용어 통일, 특히 그 인성교육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쳐요. 네. 그래서 인성교육을 받아서 합격이 되면 네. 국제사범 자격증, 사범 자격증, 그다음에 심판 자격증을 부여하는 곳이 국기원 연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얼마나 걸려요? 그렇게 그 지도자 연수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면 7박 8일을 교육을 받아야 그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처음 4단 이상은 3급 자격증을 주는데 미국은 특수 지역이다 보니까 네네. 4박 5일을 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 태권도가 갖는 인식이나 또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태권도에 관한 기대감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대감은 참 많죠. 네, 그 네. 호기심 갖고 이제 도장에 찾아와서 이제 운동을 하고 하는데 일단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미국 학부모들도 네.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면을 더 보고 싶어 해요. 수련하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리키는 특히 디스플린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존감, 그다음에 자긍심, 네. 그런 것을 또 가르쳐주고 또 아이들이 또 make a new friend,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모들이 그런 걸 바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잘 해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발차기라든지 뭐 겨루기라든지 품새라든지 이런 걸 잘하는 걸 원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신적인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정신적인 게 제일 중요하듯이 특히 더 그렇죠. 네. 끝으로 그럼 시청자분들께 그 태권도에 관해서 홍보 메시지 좀 남겨주시겠어요? 네, 물론 뭐 요즘엔 웰빙 시대잖아요. 웰빙 시대인데 그 물론 음식도 중요하지만 뭐 꼭 태권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미국에서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그 태권도가 더 많이 확장되고 좋은 소식 계속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눈에 보는 한국일보 영상과 시카고 브로드웨이 뮤지컬 프리티 우먼 소식입니다. VCR 보시죠. 3월 13일 수요일 시카고 한국일보입니다. 미 2월 소비자 물가 3.8%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지 않는 한 연준이 쉽게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본인 인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비대면 신원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외동포청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답답한 이민 문호 답보 취소. 가족 이민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 역시 모든 부문이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조작된 왕세자빈 가족 사진 발칵 뒤집힌 영국 언론. 전문가들은 별다른 검증 없이 사진을 내보내기 바빴던 언론사들을 비판했습니다. 가장 많은 발행 부수 자랑, 최고의 광고 효과, 전자신문을 통해 가장 멀리 전파되는 신문, 디지털 프린팅 기법으로 선명한 컬러, 깨끗한 인쇄, 손에 묻어나지 않아요. 뉴욕 증시 상승세 버블 아니다. 실적의 기반. 여러분 곁엔 시카고 한국일보가 있습니다. 시카고 사람이라면 시카고 한국일보를 보셔야죠. 지금 문의하세요. 847-290-8282번입니다. 대학 등록금 마련에 유용한 각종 장학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카고 로컬 뉴스, 미주 뉴스, 한국 뉴스를 시카고 한국일보에서 만나보세요. 탈북자 돕던 선교사가 든 러시아 인질 외교 우려. 러시아가 한국인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시카고 한인 사회를 위해 만들어지는 종합 일간지 시카고 한국일보. 아침마다 기다려지는 신문. 하루의 시작은 한국일보와 함께하세요. 구독료가 부담되시나요? 무료 전자신문을 구독해보세요. 무료 전자신문 구독 신청은 sub@chicagokoreatimes.com입니다. 예능국에 등장한 AI PD. 어떤 파장을 낳을까요? 류현진 명품 재구에 기아 정예타선 쩔쩔. 영화 프리티 우먼을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재탄생시킨 대작 뮤지컬 프리티 우먼이 시카고 CIBC 극장에서 12일부터 17일까지의 일정으로 대단원에 막이 올랐습니다. 영화 프리티 우먼을 만든 할리우드 거장 게리 마셜 감독과 원작 시나리오 작가 제이에프 로튼이 공동 집필했습니다. 주의봉은 토니상 6개 부문 석권에 이어 그래미상까지 차지한 브로드웨이 인기 뮤지컬 킹키 부츠 안무겸 연출가 제리 미첼이 잡았습니다. 음악은 그래미상을 수상한 캐나다 출신 로큰롤 싱어송라이터 브라이언 애덤스와 그의 오랜 음악 작업 동료인 짐 밸런스가 책임집니다. 또 무대 장치는 유명 건축가 겸 인테리어 디자이너 데이빗 로켈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지난 9월 리허설, 10월부터 미주 순회 무대를 올린 프리티 우먼은 엘리 바커와 체이스 올프가 주연을 맡았고 달라스 출신 배우 사라 왕은 뮤지컬 중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아리아를 부르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I'm in the ensemble, but I have a featured role as Violetta, which is the opera singer. So I am the soprano that Edward and Vivian go watch when they go to the opera. I'm really lucky that I get to perform in Chicago because a lot of great musicals and famous people perform in this theater. And it's my first time in Chicago, so I'm really, really excited to bring this story to the people of Chicago. I mean, there's a few songs that I love doing. It's just so exciting, like the music and the dance. Like I could be in a very somber mood, but once I'm like in the musical and I'm doing the dance, like it makes me so happy. I would say the songs Never Give Up on a Dream. And I also love doing You and I, where I sing the opera. The difference between, well, I think the musical has, obviously it has song and dance, and I think those two things add a separate layer to the story and also to the main characters'
like emotion and like you can see like the depth of, and her growth through the song. 请大家来看 Pretty Woman the Musical. My name is Sarah. I play Violetta, and come see Pretty Woman the Musical at CIBC Theater through March 17th. 영화 프리티 우먼은 1990년 3월 개봉돼 미국 내에서만 4,200만 관객을 동원했고 전 세계적으로 4억 6,3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렸습니다. 뮤지컬화 작업은 2001년 논의가 진척되다 한 차례 무산됐으나 2014년 마셜 감독과 로튼, 제작자 폴라 와그너 등이 뉴욕에서 회동하며 재추진됐습니다. 프리티 우먼 시카고 공연은 18 웨스트 몬너 스트리트에 위치한 CIBC 극장에서 17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TV 스튜디오를 찾아주었던 돌싱글즈4 소라 씨의 전문 분야, 디지털 마케팅과 돌싱글즈 촬영 뒷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돌싱글즈4 출연진 소라 씨를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카고 윈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소라라고 합니다. 현재 틱톡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사실 돌싱글즈 시즌 4에서 출연한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시카고에 방문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누고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질문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돌싱글즈4 지나고 나니까 기억에 남는 혹시 에피소드 있으세요? 사실 저희가 촬영을 8일 동안 한 거를 네. 그렇게 시즌으로 만들어서 네. 한 거고 24시간 내내 거의 잘 때 빼고 촬영을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추려서 나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사실 저한테 제일 추억에 많이 남는 거는 이제 지수랑 저랑 나이가 밝혀졌을 때 네. 우리 둘 제일 어리구나. 우리 둘이 멘붕이 온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혼을 제일 힘들게 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그냥 우리 그냥 술이나 먹자. 그래서 술판 버리고 춤추고 그랬었어요. 그 바닷가 안에서. 그건 네. 이제 방송에 많이 나가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음악 저작권 같은 게 있으니까 사실 저한테는 그때가 되게 트레이젝토리가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뭔가 매칭이 안 될 것 같아서 우울한 게 있다가 그냥 그때부터 이제 즐기자. 마음 편해졌군요. 어떻게 되든 그 마음이 네. 확 편해진 그런 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또 기억에 남는 거죠. 네. 또 보니까 소라 씨는 요리도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많이, 잘. 네. 네, 인생 모토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그 비법이 있나요? 대충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diminishing marginal return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한국말로는 뭔지 모르겠는데 경제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네. 사탕 한 개를 먹었을 때, 초콜릿 하나 먹었을 때 이만큼 행복하고 네. 하나를 더 먹으면 이만큼 행복하지 않잖아요. 이만큼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복함의 총량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개 하고 그렇게 연어든 뭐든 요리를 하는데 엄청 이렇게 세세하게 한다고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해도 되는 건 대충 하고 네. 남들한테 부탁해도 되는 건 남들한테 부탁하고 그냥 망고 써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거. 내가 해야 되는 것만 내가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모든 인생의 아니, 전반에 되게 있어서. 합리적이신 것 같아요. 네. 규칙적이고 합리적이고 계획도 그래도 잘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내일 이걸 만드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계획하는 건 아닌데 그냥 딱 닥치면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언제까지 네. 해야 되고 우리가 가진 리소스가 뭐고 누가 있고 무슨 재료가 있고 그럼 이걸 만들면 되겠고 이것만 사면 되겠고 그러니까 그런 플래닝을 빨리 잘하는 건 같아요. 긍정적으로. 그건 저의 스트렝스라고 네.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부럽습니다. 돌싱글즈4 참여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주변에 네. 그걸 열심히 보는 친구 2명이 있거든요. 그 네. 친구 2명이 넣어봐 이랬어요. 추천을 미리 그 전 시즌을 보고 네. 처음에 어떠셨어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사실 TV 잘 안 보거든요. 네. 특히 리얼리티 쇼는 더 안 봐요. 네. 이게 뭐야? 좀 봐봤어요. 그래서 뭐지? 그럼 네. 한번 넣어볼게. 그러니까 지금 질러본 거예요, 그냥. 그런 기회가 네. 정말 그 소라 씨 캐릭터랑 어쩜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왔을 때 노하지 않고
일단 시작해 보는 거. 그렇죠. 하고 나서 결정해도 되는 건데 그쵸. 시간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고민하다가. 돌싱글즈 4 보면은 저희가 회자되는 게 또 농구 씬이에요. 네. 농구를 꼭 넣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정말 끝까지 안 들어갔나요? 진짜 한 번은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요. 중학교 때 농구 이런 거서 스윙 평가 같은 거 하잖아요. 실기에서. 그때 맞아요. 들어갔었어요. 근데 안 들어간 것만 나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촬영하면서 들어간 적도 있었는데 편집 때 그거는 안 들어갔던 최소 한 거군요. 번은 들어갔어요. 기억나게. 왜냐면 제가 뭐 제롬 오빠나 뭐 베니타 언니한테 하이파이브한 기억이 있거든요. 한 번은 들어갔어요. 그렇군요. 또 그 돌싱글즈 멤버들하고는 정기적으로 만남 갖고 계세요? 어때요? 정기적은 아니고 네. 그냥 제가 LA 출장 가게 될 때 모여라. 시간 되시는 분 나오세요. 그러니까 저 LA 출장도 만약에 화요일 날 가면 월요일 날 결정하고 좀 이래요. 본인이 결정하는 건가요? 회사가 결정하는 건가요? 그냥 회사에서는 다음 주쯤 갔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근데 저는 결정을 그래 뭐 오늘 가도 되고 내일 가도 되고 모레도 되는 거면 진짜 저는 돌아오는 비행기도 예약 안 하고 가요. LA는. 저희하고도 계속 예약을 안 하시길래 여기 시카고 오신다고 했는데 약간 걱정했어요. 언제 오시는 거지? 저는 그렇게 묶여 있는 거에 대한 싫어하시는구나. 불안감이 있어요. 비행기 표는 되게 그럴 바꾸기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네. 그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자유로운 게 더 중요해요. 좋아요. 네. 성격이니까. 네, 성격이에요. 네. 좋고 나쁜 게 아니니까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어디 좋은 데 가신다고 몇몇의 멤버들과 아, 네. 요번에 3월 말에 이제 탐 오빠랑 리키 오빠랑 우리 셋이 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제 친구들이랑 같이 타호를 가는데 그때 사실 아리조나 여행을 갔는데 톰 오빠가 왔어요. 운전해서 네. 근처에서. 그래서 거기서 친해진 친구들이랑 타호도 가기로 했는데 올 사람 와 이렇게 해서 가게 된 거예요. 탐과 리키가 또 좋은 인연을 만나면 좋겠네요. 네, 노력하고 있어요. 네. 많이.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네. 현재 대기업 마케팅 총괄 팀장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디지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실 프로덕트 마케팅이라는 일인데 네. 이게 프로덕트와 마케팅의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있었을 때 이쪽에 최종 고객, 그게 뭐 컨슈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광고주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 끝에 이제 엔지니어링이나 프로덕트가 있어요. 저는 그 중간에 앉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캐치해서 이 팀에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어야 하는 제품 중에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일도 하고 만들 거면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그걸 로드맵을 인플루언스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품이 완성이 되면 아니면 만들고 있을 때 유저한테 피드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퍼실리테이트 하는 일을 하고 있고 결국은 유저가 페인 포인트, 그러니까 유저한테 힘든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연어 만들 때 그런 것처럼 원하는 게 있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그게 이제 고객들의 피드백을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인더스트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진 리소스가 있잖아요. 엔지니어링이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라서 잘하는 강점들이 있잖아요. 그게 네. 재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요리를 해서 어떻게 내보내야 되고 이런 어떤 거랑 곁들여야지 좋을지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또 팬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 장점이 어떤 디지털 마케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가장 큰 장점은 네.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 세대 아니면 차세대의 Chief Marketing Officer, CMO들은 네. 소셜 미디어 매니저였던 사람들한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셜이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나도 인스타 있어. 나도 틱톡 해. 근데 소셜을 잘하려면 정말 내 고객들이 누군지 알고 내 오디언스를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어떤 콘텐츠를 보고 있는지 고민을 해서 그 안에서 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품을 팔려면. 그게 정말 유저 인사이트, 유저 리서치, 그다음에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 그리고 코멘트에 또 사람들이 또 원하는 또 댓글을 달잖아요. 그런 걸 또 이 내부에 잘 전달을 해야 되죠. 우리 댓글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걸 더 원하시더라라고 전달을 잘 해주고 그게 소셜 미디어를 잘하는 사람의 역할이거든요. 회사 안에서 네, 보면은. 네. 그래서 커뮤니티 그리고 뭐 유저 인사이트 이런 것도 있고 광고 쪽에서는
타겟팅이 너무 좋아요. 사실 옛날보다 타겟팅이 조금 약해지긴 했는데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의 인트레스트나 아니면 데모그래픽, 그러니까 뭐 여자, 남자, 나이, 지역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 어떤 콘텐츠를 좋아하고 어떤 제품을 사는지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타겟팅을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네. 아, 지금 들어보면 다 이제 연관이 있는 게 네. 요리를 말씀하실 때도 그랬고 지금 일적인 거를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본인의 진짜 그 캐릭터 그대로 잘 살려서 네. 일도 하시고 네. 생활에도 또 같이 접목을 해서 같은 방향인 것 같아요. 네, 다 이렇게 재밌는 일인 것 네. 같아요. 제가 이렇게 소셜 올리면서 제가 크리에이터를 위한 제품을 개발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릴스나 라이브에서 했었을 때 페이스북에서 네. 크리에이터들이 페이스북 라이브나 페이스북 릴스를 더 많이 사용하려면 어떤 점이 부족한지 그게 우리 크리에이션 툴링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돈을 충분히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고민을 한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링 안에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밖에서 관중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젠 제가 안에서 보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잘 되고 이런 거는 더 세이브가 많이 되고 이런 건 인게이지가 많이 되고 이런 거를 배워나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받아서 더 잘하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또 소라 씨처럼 이런 디지털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팁 좀 주실 수 있으세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질러보세요. 솔직히 소셜은 되게 특히 작은 브랜드일수록 뭐 말 실수 하나로 막 큰일이 일어나고 그러는 경우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올려보세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틱톡은 인게이지먼트가 낮은 포스트가 여러 개 있다고 당신을 되게 나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올려보시고 어떤 게 터지는지 봐서 그거를 이제 알고리즘 영향이 더 큰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리게 되면은 더 뭔가 이렇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되게 체계적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캠페인이든 모든 프로젝트든 목표가 뭐고 목적이 뭔지 좀 확실해야 돼요. 그런 게 좋겠죠. 왜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난 이런 걸 올리는 사람일 때 그거를 명확하게 하고 본인이 알고 본인이 세상에 이렇게 말을 계속하고 명시를 시켜줘야 아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라고 팔로우를 할 거 아니에요. 팔로워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떤 제품을 파는 사람이고 뭐를 하는 사람인지 알고 나를 팔로우하는 게 연애도 똑같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이혼했고 애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걸 다 까는 게 그런 걸 말을 안 하고 만났을 때 이게 아니네 이렇게 해서 언팔로우 당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표출하고 재밌게 표출하면 더 좋겠죠. 똑같은 말을 해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소라 씨 SNS 콘텐츠를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어요. 콘텐츠 제작 시에 소라 씨가 특별하게 포커스하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재미인 것 같아요. 전 자꾸 재미란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사실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진짜 재미없게 하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그냥 읽기만 하는 사람. 다들 바쁘고 다들 할 일 많고 내 머릿속에는 아 내가 애기 양말 시켜야 되는데 막 이런 딴 생각이 가득한 사회에서 재미없게 하면 안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도 저는 되게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막 선물도 주고 그런 거 해요. 막 우리가 지금 프레젠테이션 내용 기억하는 사람한테 선물 주고 이런 것만 해도 진짜 별것도 아닌 선물이어도 집중할 것 같아요. 집중을 네. 해요. 왜냐면 결국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는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일 잘하는 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징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의 피드백이 이거고 제발 이런 제품을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설득을 시켜야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노스웨스턴에서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 조언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직업을 찾을 때 그 커리어 기준이란 어떻게 우리가 그 돈을 쫓아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 일에 포커스를 둬야 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사실 이런 콘텐츠 만들면 항상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러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부모를 부양해야 될 수도 있고 수술한 돈도 너무 많을 수도 있고 네. 돈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배가 불러본 사람들이 그쵸. 할 수 있는 얘기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비자가 나을 것 같은 회사를 가야 하는 그런 컨스트레인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만약에 정말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너무 힘들게 살아가시는데 나는 돈 절대 많이 못 벌지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할 거야 하는 것도 그렇게 마음이 편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인생을 살 때 돈이 중요할 때가 있고 배우는 게 중요할 때가 있고 시간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세 개를 다 충족시켜주는 직업은 잘 없어요. 그렇죠? 시간도 널널하고 돈도 많이 주고 행복하고 재밌는 일이 없겠죠. 없죠. 네.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어릴 때는 배우는 거에 집중하시는 게 그쵸.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나이 들면 아 뭐야 왜 이런 것도 못 배우고 이런 데로 온 거지? 라는 생각을 들게 하면 사람들이 안 도와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 제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모르겠는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 귀여워 뭔가 나의 어릴 때를 보는 것 같다 이래서 되게 더 잘 도와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회사를 보실 때도 다양한 직군들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볼 수 있고 아 저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구나라는 걸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장소였으면 좋겠고 왜냐면 내가 요 일을 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사실 이쪽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지만 저게 더 재밌는 것 같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을 줄 수 있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회사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밸런스인데 너무 작은 회사는 또 거기만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어리고 경력이 없지만 회사가 너무 빨리 크고 있어서 나한테 큰 일을 주는 거예요. 그쵸. 근데 거기서 허덕이면서 해가다 배울 네,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체계적이고 뭐 1년차 애들은 다 이런 걸 배우고 되게 트레이닝을 잘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운 좋게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인턴십을 했지만 첫 풀타임 잡으로 간 데가 되게 트레이닝이 잘 돼 있었거든요. 거기서 되게 뭐 하다못해 이메일 쓰는 법. 그러니까 저는 광고 쪽에 있을 거면 클라이언트 페이싱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광고주랑 얘기를 하는 거 왜냐면 위에서 엄청 쪼거든요. 야 너 이메일 그따위로 보내면 광고주 화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한테 피드백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경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다 넣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닝이 중요해서 돈 많이 넣는 데만 넣을 거야. 이러서 다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듯이 다 넣는 거예요. 정말 숫자 게임이거든요. 정말 30개, 100개 이렇게 많이 해보세요. 지금. 되게 꿀팁 같아요. 직원 많이 해서 인터뷰하면은 네. 인터뷰하는 내내 아 나는 이런 쪽이 정말 끌리는구나. 그쵸. 인터뷰할 때도 네, 아 확신이 이런 정말 서고. 가고 싶다. 확신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도 되는 것도 있고. 네. 우리 잭슨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앞으로 잭슨이 어떤 아이로 자라면 좋을까요? 주변에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go after it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뭐 교육법이라든가 아니면 생각 있으세요? 저는 사실 저는 팬다맘이라고 하거든요. 네. 되게 타이거맘일 것 같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 에이미 추아라는 분이 쓰신 그 Battle Hymn of the Tiger Mother이라는 책도 읽었어요. 그 좀 한국 사회에서 유명할 수 있어요. 네, 예일인가 유명해요. 코넬대 네. 교수. 읽었거든요. 네. 절대 안 맞아요. 오히려 제가 정말 감동 깊게 읽었던 페어런팅 책은 유튜브 전 CEO 수잔 워쇼스키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분이 딸이 3분인데 딸 셋 다 정말 잘났거든요. 회사 그러니까 파운딩 CEO, 그러니까 회사 CEO인 사람도 있고 한 명은 UCSF에서 피디아트릭 교수예요. 근데 너무 잘 컸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책 이름은 Raising Successful People이라는 책이고 한국엔 번역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번역본이 나올지도 몰라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분 팔로알토 살아요. 아 그래요? 팬이에요. 해주세요. 근데 네. 이제 가장 큰 거는 아이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 Kids are more capable than you think or you give them credit for.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카페 가잖아요. 엄마 가서 물 좀 달라고 해봐.
그런 걸 시켜요. 스스로 할 수 있게. 왜냐면 카페는 문이 닫힌 데고 좀 안전한 데고 시야에 들어오고. 시야에 들어오고 가서 엄마 이거 다 먹었으니까 가서 찬물 좀 달라고 할래 이래요.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때 제가 영상 찍어놓은 게 있는데 가서 진짜 막 쭈뼛쭈뼛 그리고 누가 이제 다른 손님들이 계속 오잖아요. 올 때마다 또 뒤에 가서 이러고 있다가 네. 야 해도 돼 막 이래서 가서 해서 받아왔거든요. 받고 뒤돌을 때 엄청 크게 웃어요. 너무 자기가 자랑스러운 거야. 뿌듯해서. 막 달려와요. 너무 행복해서. Here you go, mommy 막 이러고 그러는 게 정말 큰 보람?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지금도 식당 가면은 뭐 더 주문할래? 너가 시켜 이런 거. 그런 것도 시키고.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애한테 많이 시킬수록 나도 편하고 애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스스로 할 줄 알고 엄마가 없는 순간에도 해결할 수 있게. 네,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 만드는 디시전들이 그렇게 힘든 디시전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 2-3살 때부터는 아이들이 자아가 성립돼서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좀 고민을 하기 시작한대요. 이 가족 안에서 나는 뭔가. 이렇게 누가 떠먹여주는 것만 받아먹고 사는 존재인가. 그래서 뭐 하다못해 뭐 고양이 밥 주기부터 이제 아이한테 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동물이나 뭐 네. 화분 이런 것들을 케어하게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애한테 태스크를 주는 게 우리 집에서 다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애가 더 커지면 제가 말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한테 집안일 시키고 용돈 주는 거는 네. 아직은 배부른 소리일 수 있어요. 정말 모르는 거죠. 애가 어떻게 클지 모르니까. 근데 그냥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을 가꾸는 건 모두의 일이고, 맞아요. 지금도 침대 정리하는 거 얘가 가끔 네. 할 때도 있고, 커피도 만들어줘요 애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시키고 칭찬을 해주고, 칭찬할 때도 good job보다는 너가 are you proud of yourself? 너가 해서 자랑스럽지. 그러니까 엄마가 자랑스러워가 아니라 너 스스로 그래서 나는 너가 주체가.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너가 하고 싶어하는 걸 안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10살쯤 더 많은 아이가 있는데도 네. 소라 씨한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것들은 필요한 교육 같아요. 그리고 네.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아이한테. 네. 전 애가 하나잖아요. 네. 몰빵해야 돼요. 망하면 안 돼요. 네. 아니에요. 더 잘 자라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네. 또 잭슨이 주는 기쁨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하나 배워가고 그 작은 손으로 이렇게 뭐 하려고 하고 그러는 게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전 4-5살 때가 진짜 제일 귀여운 것 같거든요. 지금. 제일 예뻐요. 모르겠어요. 친구들이랑 이제 관계가 좀 시작되잖아요. 네. 그런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얘기해주고 그런 게 너무 웃겨요. 기특하죠. 제가 보니까 또 팔로알토에서 그 한인 부모들이랑 플레이데이트 엄청 많이 한 100명 이렇게 모여갖고 하신 것 같던데 그 얘기 네. 좀 해주시겠어요? 그냥 어떻게 모아서 어떤 일을 했어요? 만나서. 제 아이가 되게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애가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고 맨날 우리 집에 누가 오냐 맨날 물어봐요. 힘들게. 그리고 바운스 하우스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냥 공원 하나 빌려서 바운스 하우스 하고 그냥 재밌게 놀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저는 아이가 혼혈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일부러 한국인 학교도 다니고 있고 한국 엄마들 아니면 한국 친구들 한국인 아이가 있는 집이랑 플레이데이트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런 문화에 노출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그냥 아이 있는 사람들끼리 한번 봐요. 왜냐면 그때 전에 팔로알토에서 탐 오빠 왔을 때 미드업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아이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서 그러면 이제 아이 데리고 올 수 있는 플레이데이트를 해보자. 그리고 좀 약간 의미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들 한국어로 된 책을 안 읽는 거 가져오자 이래서 나눔을 했었어요. 교환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이제 또 봄 되니까 이런 좋은 이벤트들도 많이 만드셔가지고 교류하고 잭슨에게도 한국 문화 많이 알려주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시카고 윈TV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하고 좋은 영향 많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또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저한테 메시지 주셔도 좋고 네,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시카고 오시면 꼭 놀러와 주세요. 네,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저기온 46도, 최고기온 66도로 어제와 비슷한 따뜻한 날씨겠습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기온차가 크게 나기 때문에 감기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건강관리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9시 한인동포사회 유익한 방송, 생방송 시카고 지금이 재방송됩니다.
그럼 17일 시카고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는 최명자 사모가 부르는 찬양 영상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